네, 저는 중국어학부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목들 1, 2학기 과목이 다 다르긴 한데요. 이번 학기에 이제 담당하게 될 과목은 뭐 기초부터 중급 고급까지 다 있고요. 2학기, 1학기 말고 2학기에 담당하는 과목은 초중 고급 어학 외에도 언어학 이론 일반에 관한 과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학개론 과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어 학부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사실 모든 과목을 다 담당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 학교에 임용이 되고 나서는요, 통번역을 강의하기 위해서 처음에 채용이 된 거여서 통번역과 관련된 과목들을 먼저 개발을 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드맵을 제 개인적으로 짰죠. 제가 이제 학부 교수로서 여기서 강의를 한다면 지금은 일단 통번역 과목을 개발을 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통번역 과목에 이르게 하는 그런 수업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좀 구상을 하면서 짰습니다. 그래서 기초 중국어 회화 1, 2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중급 단계에서 꼭 있어야 될 것들 회화랑 강독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고급에서 여러 가지 영역 담당하는 고급 중국어 회화 작문 개발하고 그리고 통번역 입문 심화 과정 개발을 하고 그리고 언어학 이론 과목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 각각 특징이 달라서요. 찍으면서 다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과목 특성에 따라서 사실 그 강의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되게 많이 달라야 되죠. 근데 일단은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되게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개발하는 과정을 초급, 중급, 고급을 들으면서 쭉 연결해서 어떤 그 언어적인 지식이 쌓아지길 바라면서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초급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게 익혀야 되니까 퀴즈 같은 것도 재밌는 학습 활동을 좀 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대화 자체도 좀 더 평이하고 재미난 것들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중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회화들을 좀 익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 경험을 막 짜내서 옛날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했지 하면서 마치 드라마를 만드는 것 같은 기분으로 드라마 쓰는 사람처럼 또 쓰기도 했고요. 고급 중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화들을 다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통역사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상황 장면들을 한 번씩 다 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급 중국어를 쓸 때는 교수의 역할을 저는 통번역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금 개발을 했고요. 언어학 이론을 가르치는 어학개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 그분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연구자의 어떤 시각으로 강의를 했던 듯 합니다. 저는 뭐 사실 노하우랄 게 뭐 다른 건 없고 제가 배운 것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학교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와서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여기 계시는 선배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들을 잘 참조해서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분의 장점, 이분의 장점 보면서 배운 건데 모든 분들 그 강의를 잘 하시고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뭔가 이 선생님 수업은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강의는 모두가 다 공통된 지점이 운영을 굉장히 성실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찍어서 그것을 운영하긴 하지만 매 학기마다 그 강의를 보고 만나는 그 학습자는 사실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걸 보고도 다른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다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항상 학생들하고 좀 교감을 하고 너무 바빠서 뭐 일일이 열린 게시판에서 공감하거나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살펴보면서 정확한 답을, 정확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요즘엔 또 기술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우리 화상 실시간 비대면 시스템도 강의실 안에서 지금 할 수 있게 우리 학교가 지금 구축을 해두었기 때문에요.
학기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얼굴 보면서 또 수업을 하고 하는 등의 노하우를 저는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교수님들이 알려주신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강의실에서 직접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질의응답은 교수님이 직접 매번 검토를 해라 하는 그런 것들 외에도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서 도입한 시스템에서 가능한 그런 기술력들 중에 뭐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수업에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강의 개발할 때는 저는 일단은 그 각각의 강의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먼저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 중급, 고급, 통번역까지 다 각 단계를 다 개발을 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학을 배운다라고 하면 그 어학을 배우는 학습자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 있어요. 그 학습자들의 그룹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초급 학습자, 그다음에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이렇게 클래스가 보통 그 각각의 군에서 2단계나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고 그 단계별로 요구되는 표현의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배워야 되는 어휘의 어떤 의미역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그 언어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편이고요. 초급 때는 아주 간단하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물을 지시하는 말들을 할 수 있게 그 초급 수업을 배우고 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휘나 문법 기능을 짜고요. 실제로 학생들하고 연습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구성을 하는 편이고요. 중급 같은 경우에는 초급 때는 단문들을 충분히 배우기 때문에 중급에 들어서면 간단한 심리적인 상황이나 추상적인 것들을 묘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단문들을 접속사를 적절히 활용해서 복문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중급 단계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할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고민하면서 설계해서 수업에다 집어넣고요. 고급은 이제 다양한 담화 맥락을 다 이해하고 조금 복잡한 추상적인 내용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제, 어휘 확장 같은 데 중점을 두면서 강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때는요, 사실 운영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같은 강의지만 매 학기 만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듣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는지 또 어떤 성향이 있는지 어학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학기 초에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오프 수업을 진행해서 실제로 교실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줌 같은 화상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서 연습을 해보면서 이 수업은 이런 분들이 듣는구나 라고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할 때는 제가 처음에 학교에 임용이 돼서 운영할 때는 뭔가 이게 정답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정답, 어학 내용에 대한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해를 거듭하고 이제 뭐 한 6년, 7년, 8년, 9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정답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오답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정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 학생이 그걸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마음에 와닿게 설명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글로 이걸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가 사이버 대학이니까 교실 안에서 말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눈빛 보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이런 점에서 그게 궁금했군요 하면서 즉시 그걸 교정하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드러나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글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쓰는 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고 그 사람에게 온전한 지식을 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플러스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근무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 강의실에서 쓰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요즘에는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쵸. 우리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면 어려움 느끼는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이게 앞에 질문과도 사실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오프라인 대학, 실체가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을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도 굉장히 다각도로 줄 수가 있어요. 이 답이라는 것은 말로만 주는 게 아니라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렇게 웃으면서 답을 하느냐 아니면 막 찡그리면서 답을 하느냐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진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할 때 정확한 지식을 잘 전달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적절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설계할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외에 평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학습에서 전체 단계에서 평가라는 건 사실 중요하죠. 총괄평가처럼 시험도 중요하지만 형성평가 같은 과제도 중요합니다. 매 주차에 내주는 퀴즈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제시하는 과제들,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걸 해내는 과정을 유발하는 것도 굉장히 학습의 전체적인 절차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과제 자체를 잘 확인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학교에 오가면 강의실에서 짝꿍이 얘기해 주기도 하고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음 주에 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몰랐어도 막 하루 이틀 만에 막 써서 제출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사이버 대학은 강의실, 온라인 강의실, 그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지사항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우리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바빠요. 그죠? 일하시고 또는 가정을 이렇게 돌보시는 주부님들도 계시고 다 바쁩니다. 저도 그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우리 학교 모 학과를 입학했다가 F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적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면서, 성인학습자가 일을 하면서 학업을 잘 따라간다는 것만 해도 진짜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수업 듣고 이게 진짜 어려운 과정이구나를 1년 넘게 체험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정말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하면서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교수님이 올린 공지를 제때제때 확인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저는 사실 강의실 안에서 공지 그냥 게시판 써서 공지를 했었는데요. 그걸 놓쳐가지고 마지막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내가 수업은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요. 선생님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물론 확인 안 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구구절절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F 맞고 제적당하고 나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 과제 같은 거 내면 문자로도 이제 보내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학교가 차세대 그 학습 시스템 LMS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공지를 올리게 되면은 알람이 자동적으로 가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지 올리고 나서 문자를 다시 수동으로 교수나 튜터가 챙겨서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거는 좀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게 문자도 한 번씩 보내고, 그다음에 학습 부진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수업을 많이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중간고사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화이팅 하세요라든지 뭐 그런 걸 보냅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끝까지 좀 완수하실 수 있는 완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노력을 따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서 이제 강의해 주시는 강사 선생님들께도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또 제가 교사학습개발센터 운영할 때도 다른 교수님들, 선배 교수님들, 후배 교수님 모아놓고 모셔서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했던 부분들인데요. 학교가 다양하게 같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적인 팁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교학 상장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게 이제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연구하고 우리 학교 그 예산으로 또 마련해 주시는 어떤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툴들 교내에 많이 구비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것 외에도 뭔가 새로운 게 또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야 이런 거는 좀 도입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서로 또 알고 우리 학교 교육들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서로 많이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업을 이제 운영하실 때는요, 사실 다 힘들죠. 저희가 실제로 얼굴도 못 본 분들을 계속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씩 그 상호작용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뭐랄까요, 그분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창구가 그 게시판밖에 없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행간에 그 사람이 쓴 것보다 더 많은 궁금함이나 더 많은 어떤 정서적인 교류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강의 게시글 보시고 그리고 게시판에 답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중에 저희 학부 교수님들, 강사 선생님들 학기 마치고 나서 많이 고민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이러이러한 게시글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도 그런 글들, 게시글을 썼던 분들이 건조하게 써서 그렇지, 실은 대화를 나눠보면 지적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부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피드백을 받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과 강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간에 숨겨져 있는, 안 보이는 그런 팁들, 그런 바람들까지도 잘 파악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